한때 드라마를 통해 큰 화제가 됐던 대사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바로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사랑에도 엄연히 선이 있고 지켜야 할 경계란 게 있습니다. 인천의 한 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한 35살 김모 목사가 청년부 신도들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입니다. 피해자들은 자신들은 대부분 미성년자였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신뢰할 수밖에 없도록 김 목사가 길들였다고 주장했습니다. 8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진 해당 목사는 결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해당 목사는 사랑이란 이름으로 자신의 행위를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통하지 않았죠. 이처럼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에게 빠진다거나 상황이 부적절하다면 그 사랑은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문제의 이모 전 검사에 대해서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이 이전 검사가 받은 외제 승용차 등 금품이 대가성이 있는지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당시 한 여검사가 내연관계에 있던 변호사로부터 상상하기 어려운 고가의 선물들을 받아왔는데 문제는 단순한 감정의 교류를 넘어 사건 청탁까지 오갔다는 점이었습니다. 너 벤츠 여검사 사건 들었어? 들었지. 남자 변호사가 여자 검사한테 내 사건 좀 어떻게 해달라 이러면서 청탁했다는 거 아니야. 벤츠도 줬다며? 벤츠의 샤넬 백에 그런데 문제가 있어. 문제? 무슨 문제?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였대. 아, 그래? 내연관계인데 4년 넘게 만났다는 거 같지? 그러니까 사건을 청탁해놓고 벤츠니 샤넬백이 다 그냥 사랑해서 준 선물이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헐, 아니 대체 어느 연인 사이에서 그런 선물이 오가? 참네 참. 그런데 법원에서 그걸 인정하겠어? 이 재판의 쟁점은 앞서 대화에서 오갔듯이 벤츠를 포함해 여검사가 받았다는 선물을 연인 간에 오간 사랑의 선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사건 청탁의 대가로 볼 것이냐 였습니다. 과연 재판부의 판단은 어땠을까요? 오늘 사건 엑스파일에서 이 사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 엑스파일. 안녕하세요. 사건 엑스파일 이원화입니다. 오늘은 로엘 법무법인 강은하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은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 대사가 나온 드라마 보셨습니까?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했던 명대사였죠. 법을 다루는 변호사의 관점에서 보면 죄 아무리 사랑이라고 해도 충분히 죄가 될 수 있죠. 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사랑이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죠. 또한 부부 사이라도 성범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앞서 왜 이런 이야기를 했냐 하면 오늘 다뤄볼 이 사건이 사랑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거든요. 이른바 벤츠 여검사 사건으로 불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011년 12월 5일 새벽 불과 보름 전까지만 해도 검사였던 30대 여성 이 씨가 알선 수뢰 혐의로 서울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어 부산지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알선 수뢰 혐의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거죠? 이 씨가 검사 시절 지위를 이용해 다른 검사의 사건 처리 대가로 변호사 최 씨에게서 신용카드, 벤츠 승용차 등 5,591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명품 핸드백 등을 구입하였다는 것입니다. 알선수뢰죄는 공무원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다른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해 뇌물을 수수, 요구, 약속하는 범죄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수뢰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되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 이에 해당되어 7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여검사 본인이 직접 맡고 있는 사건도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건 처리를 부탁한 사람이 이 여검사의 지인이었던 모양이죠. 이 씨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한 최 씨는 2002년 창원지법 부장판사의 직을 끝으로 법복을 벗고 변호사 개업을 한 후 변호사로 활약하던 중 2007년부터 변호사였던 이 씨와 내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이 씨의 검사 재직 기간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여검사와 판사 출신의 남자 변호사가 내연 관계였는데 하필 이 남자 변호사가 어떤 사건에 휘말리게 됐고 이걸 잘 처리하고자 내연 관계에 있던 여검사에게 부탁을 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내연 관계인 이 씨에게 최 씨가 고소한 사건의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서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뭐 고가의 선물이 뇌물이 오갔던 건가요? 이 씨는 변호사 시절부터 최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임대료를 내는 아파트에서 거주했고 최 씨로부터 현금이나 카드를 받아 사용하기도 했으며 보석이나 명품 등 고가의 선물을 수차례 받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최 씨로부터 동업자 고소 사실을 들은 시점부터 사용한 법인카드 이용 금액과 차량 이용료 합계 5,591만 원을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궁금한 게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도대체 어떤 사건에 휘말렸길래 이런 부탁을 했다는 거죠? 본인이 판사까지 지낸 법조인인데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게 좀... 중국 아파트 시행 사업으로 빚더미에 올라 있었던 최 씨는 동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는데요. 해당 고소 사건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고 느낀 최 씨는 이 씨에게 빠른 진행을 부탁했던 것이죠. 아, 이게 변호사로서 자기가 뭐 변론을 하고 있던 그런 사건이 아니라 본인이 당사자였던 본인 시행 사업까지 했었나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본인이 맡은 사건도 아니고 다른 검사가 맡고 있는 사건인데 이게 부탁한다고 될 일인가 싶기도 하고요. 예, 최 씨는 부탁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최 씨는 2010년 9월 이 씨에게 동업자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동업자의 인적 사항과 사건 진행 상황을 알려주며 2010년 10월경에는 사건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 씨가 담당 검사가 돼 임관 동기니까 알아봐 주겠다고 밝히자 최 씨는 사건을 알아봐 주려면 담당 검사에게 연락해 빨리 처리하도록 말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실제로 이 씨는 사건 주인 검사에게 사건을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추가 고소를 결심한 최 씨에게 고소장 접수에 대한 조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최 씨에게 주인 검사가 영장 청구를 고려하겠다더라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영장 청구까지 고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놀라운 진전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실제로도 진척이 좀 있었나요? 네, 그 당시 이 씨로부터 연락을 받은 주인 검사는 알겠다고 대답만 했을 뿐 이 씨가 최 씨에게 한 말과는 달리 영장 청구 운운한 사실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씨의 부탁은 별 영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사건이 이렇게 알려지고 확대된 데에 결정적 인물이 한 명 있었습니다. 아, 그게 누구였죠? 최 씨와 또 다른 내연 관계에 있던 진정인 이 씨가 지난 2011년 7월 22일 검사장 2명과 부장판사 1명에게 탄원서를 발송하면서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이죠. 이 최 씨에게 내연녀가 또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최 씨는 중국 아파트 시행 사업이 어려움을 겪어 수십억 원의 빚더미에 올라있던 2010년 7월경 진정인 이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인 이 씨는 정치권 실세의 내연녀로 행세했고 최 씨는 진정인 이 씨를 통해 실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절도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던 진정인 이 씨는 2010년 10월경 절도와 공갈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재구속에 대한 불안감으로 최 씨에게 수사기관 로비를 적극 주문했습니다. 최 씨는 이러한 과정에서 진정인 이 씨로부터 수사 무마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무혐의 될 것이라던 최 씨의 말과 달리 진정인 이 씨는 2011년 4월경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그 과정에서 최 씨의 복잡한 여성 관계마저 알게 되었는데요. 진정인 이 씨가 최 씨에게 이별을 요구하자 최 씨는 진정인 이 씨를 감금, 폭행하고 아파트 전세금을 빼돌렸다며 진정인 이 씨를 허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진정인 이 씨가 최 씨로부터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법조계 고위 인사들에게 로비 의혹이 담긴 경고성 탄원서를 발송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 엉망진창이었네요. 네, 결국 진정인 이 씨로 인해 사건의 전말이 알려지며 3명 모두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제 변호사니까 제일 궁금한 게 이 최 변호사님 이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최 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최 씨에 대한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최 씨는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2년 뒤까지 변호사 등록을 하지 못하게 되었음에도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 상태에서 계속 변호사 행세를 하다가 다시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야, 진짜 점입가경이라는 말을 여기서 쓰는 것 같습니다. 제보를 냈던 또 다른 내연녀는 사건을 무마해달라 1,0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건가요? 결국 최 씨가 1,000만 원을 사건 무마에는 사용하지 않았기에 사기, 절도 등의 다른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1,0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하이라이트라면 역시 여검사가 어떻게 됐느냐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앞서 알선 수뢰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대로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까? 검찰은 이틀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하루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혐의는 알선 수뢰가 아닌 알선 수재를 적용했습니다. 다른 검사 사건 처리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것은 맞지만 검사 지위를 이용하진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하여 결국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것입니다. 사실 이제 국민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부분들인데 이게 어떻게 무죄가 나왔던 거죠? 대법원은 당시 검사였던 이 씨가 내연남인 최 씨로부터 사건 관련 청탁을 받은 점은 인정되지만 그 청탁과 이 씨가 받은 금품 사이에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는데요. 결국 금품 수수의 대가성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아니냐 비판도 좀 나왔었고요. 재판부 판단과 좀 다르게 해석해볼 여지는 없다고 보십니까? 대법원은 대가성의 판단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였지만요. 청탁 시점 이전에 받은 금품도 알선 행위에 대한 대가가 될 수 있고 당사자들의 나이 차이가 적지 않았던 점, 당사자들의 직업, 내연 관계인 점 등을 고려하면 과연 순수하게 사랑해서 오로지 사랑만을 이유로 금품을 주고받은 것인지 미래를 대비한 청탁과 수수인지 생각해볼 여지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때 든 생각이 청탁 시점부터 청탁이 끝날 무렵까지 받았던 청탁 이후에 받았던 금전적인 내용과 그 전에 받았던 내용의 크기가 어느 정도 달랐는지 그런 걸 좀 비교해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했었습니다. 예, 아무튼 당시 나도 누가 벤츠로 사랑 좀 표현해줬으면 좋겠다. 사랑은 뭐 얄미운 벤츠인가봐 이런 조롱 섞인 글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 그 당시 누리꾼들은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며 판결의 적정성을 문제 삼기도 했었습니다. 만약에 김영란법이 시행됐던 때라면은 벤츠 여검사 사건 결론이 좀 달라졌을까요?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를 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씨가 받은 금품이 사랑의 정표라고 해도 김영란법에 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 사건 엑스파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러브올릭의 러브올릭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모두 변호받아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사건 엑스파일 여러분 고맙습니다.